70년대에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서 여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울보 장욱재 씨하고 태현실 씨가 펼친 드라마였었죠. 생각들 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그때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울보 장욱재 씨가 눈물을 많이 흘렸었죠. 그 연기를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서 연기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도 연기파 의원들이 많습니다. 연예계에 나서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그런 의원들이 의외로 연기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서 눈물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자주 보이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준석을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달이죠.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서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4월 7일 부모와 함께 유세를 벌이면서 그때도 또 감성팔이 눈물을 보였었습니다. 흔히들 정치인들이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확연하게 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런 눈물이다. 아니다. 이것은 악어의 눈물이다. 악어의 눈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혼재해 있습니다. 흔히들 악어의 눈물 우리가 많이 인용들 하고 있는데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를 할 때에 이르는 말 아니겠습니까? 악어의 눈물의 유래는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나일강 악어는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러는 서양 전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실제로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는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눈물샘의 신경하고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같기 때문에 먹이를 삼키기 좋게 입안에 수분을 보충시켜서 주는 과정으로 부차적으로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품을 크게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주로 위선자, 위정자들의 거짓 눈물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는데 선거에서 이긴 정치가가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인 눈물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흔히들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이준석의 눈물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그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광주 민주묘역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죠. 일부에서는 쇼를 보였다. 아니다. 이것만큼은 진정성을 보인 그런 눈물이었다.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이 아주 팽팽합니다. 이준석이가 광주 묘역을 찾아가지고 그 일일이 참배를 하면서 7시간 30분 동안이나 995기 묘를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참배하고 비석을 닦았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호남 정치권들이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쇼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분위기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기획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과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젊은 세대가 댓글을 달았었죠. 이 광경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지 몇 년 안 되는 30대 남자인데 대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고 청년들을 대변해 주던 이준석을 그 당시에는 지지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정부 요직의 전문가들을 잘 임명하고 미국 라인도 잘 타고 상식적인 행보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최근 행보와 오늘의 눈물, 광주에서 흘린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좌파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이준석을 비난하는 청년의 댓글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준석이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보다는 냉담하고 시큰둥하게 바라보는 분들이 비교적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작년 10월 때에 강서 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한 이후에 이준석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죠. 하도 이준석이는 무슨 모임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하면은 눈물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는 분들이 꽤나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내용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때의 패배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처음부터 울먹울먹거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손수건까지 꺼내면서 본격적으로 눈물을 닦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여당 측에서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탈당을 하네,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우왕좌왕 자기가 계속 자기 PR을 하던 그때 아니었었습니까? 여당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준석이 연기한 악마의 눈물 쇼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당 쪽에서도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도 한마디씩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준석의 눈물이 너무나도 뜬금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진정성과 거짓이다, 그런 얘기들이 혼재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이날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에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목소리가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를 패배하게 되니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 일체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꽂아놓은 보리자루 소리를 듣는 것에 지쳐서 이제는 단체로 현실 부정에 들어가기로 한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번에 진행된 장관 인사청문회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보다도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청문회의 모습은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라고 언성을 높였던 민주당 의원들만큼이나 꼴불견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최상병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 뼈 있는 얘기를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과 한동훈 검사 시절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민생보다는 이념을 추종하고 정책보다는 정당 장악에 몰두했던 모습이 나은 모습부터 벗어 던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자 해지 차원에서 여당 집단 무건 소행의 저주를 풀어주시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내부 총질이란 정말 많이 들었죠. 국민의힘에 몸 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각 방송에 나가서 내부 총질은 다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내부 총질에 앞장을 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 세우신 당신께서, 윤 대통령이죠,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고 바뀐 척을 해봐야, 글쎄 어떻게 대통령에게 나이도 위고 위아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혹평 악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부 총질은 누가 해왔었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부 총질에 앞장을 서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밤비노의 저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 리그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타자 왕이었던 베이비 루드가 보스턴에 몸담고 있다가 1898년에 보스턴이 우승한 이후에 86년 동안 보스턴 레드삭스는 우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홈런 타자였던 베이비 루드를 그 당시에 1920년에 뉴욕 양키즈로 트레이드를 시켜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86년 동안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던 보스턴 레드삭스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저주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기사에서 이런 제목을 달고서 이준석의 눈물 또 울었다, 자주 우는 이유는, 이런 제목 아래에 이준석이 사적으로의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알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처음으로 당 대표로서 눈물을 보였던 것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바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라는 막말을 했었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그때에 천안함 유족을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이준석이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이준석이가 옳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수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만큼은 진실되고 순수했다, 이렇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과의 갈등으로 양도구육, 제가 말씀드린 것, 지금 말씀드린 것, 양도구육 발언과 함께 당 대표직에서 쫓겨났었죠. 양도구육이란 그 말을 할 때에 당 대표직에서 쫓겨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기 반성은 없고
자신이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억울하다,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면서 감성파리에 눈물을 흘린 것이 이 양두구육 사건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은 안철수와의 대립이었었습니다. 강서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준석이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대패할 줄 알았다 이렇게 당을 원색으로 비난하자, 그러면서 그 책임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는가, 윤석열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이거는 도저히 선을 넘었으니까 이준석을 제명하자,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앞서서 성상남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박탈을 했지요. 그리고 제명운운하니까 이에 억울하다 하면서 눈물을 또 세 번째로 흘린 바가 있었습니다. 당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서 보궐 참패 이후에 작년 10월 중순 때지요. 최상병 죽음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이때에 눈물을 또 펑펑 흘리면서 쏟았지요. 그래서 이 회견에서 흘린 눈물이 도마에 오른 것입니다. 회견 중간 부분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수건까지 꺼내놓고 눈물을 닦아가면서 기자회견을,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기자회견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너무나도 인위적인 눈물이 아니었나 이렇게들 평을 했습니다. 한번 그때의 그 상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돋치고 그리고 비수를 숨겨온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에 감성팔이 눈물을 흘리고 평소에는 아주 잔인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게 당 대표로서 갑질을 어디 한두 번 해봤었습니까? 그러나 한동훈도 윤석열을 상대하듯이 갑질로서 몰아세우려고 했었지만은 한동훈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왜 한동훈이 장관으로 첫 출근했을 때에 던킨 도너스 커피를 들고 나왔을 때에 그 동선까지 확인하면서 이것은 보여주기 쇼다 이렇게 언론에게 선전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니, 집과 한동훈의 집과 법무부 청사까지 출근길에 동선을 다 확인하는 이준석 아니었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한가합니까? 남의 출근 동선까지 확인할 정도로 한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청사의 첫 출근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5.18 광주 묘역의 행사를 먼저 참여하고 서울역에 와서 서울역에서 던킨 도너스의 커피를 들고 청사로 출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확인한다는 그 생각 자체도 아주 왜 못됐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언론을 이용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릇 차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에게는 백전백패,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예 이준석에 대해서는 이자도 꺼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스스로도 한동훈에게는 긴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상대할 때에 이제는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민주당의 강병훈 의원의 지적이 가장 이준석이를 명료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한 훌륭한 그 검증사로서의 한마디를 강병훈이 하고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퇴행적인 정치를 하는 변검술사가 바로 이준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을 떠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지만 변검술사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가시도 친 비판과 휘몰이 장단으로 이준석을 몰아세웠습니다. 한국 정치에 변검술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준석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말을 바꾸는 데 능한 이준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락가락 가을짓자 언행에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수시로 교원 영색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준석의 정서불안적인 정치 행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변검이란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변할 변자에 눈꺼풀 검입니다. 중국의 전통국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지요. 중국의 전통극에서 쓰는 그런 용어인데 가면을 일순간에 수시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검에 능한 사람을 변검술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준석은 정치인이 아니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말 저녁입니다. 이제 편한 밤 되시고요. 충분한 휴식 취하시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